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은행 등 기업 실적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320.11포인트, 1.31% 상승한 24,776.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88% 오른 2,784.1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88% 상승한 7,756.2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108.94로 전월의 107.72보다 확장됐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5.2% 올랐습니다. 게드 레바논 컨퍼런스 보드 북미 수석 경제학자는 5월 지표 하락 이후 고용 동향 지수는 모든 구성 요소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6월에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소비자 신용 증가폭이 월가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5월 소비자 신용이 전달 대비 245억 6천만 달러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율로는 7.61%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27억 5천만 달러 증가를 큰 폭으로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낮은 실업률과 일자리 성장, 가처분 소득 증가 등이 미국 소비와 부채 확대를 촉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리비아 등 산유국의 생산 차질 우려와 캐나다 생산 재개 기대가 혼재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1% 상승한 73달러 85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싱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2% 이상 올랐고 여기에 일본과 홍콩, 대만 증시도 1% 이상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 무려 320포인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실적과 양호한 경제 여건 쪽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도가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 중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어제 동반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났다라고 해석해도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을 거고요.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이 관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이 각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에 대두 관련주는 오르고 철강주가 52주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짚겠고요. 또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하락장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화요일이죠.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미국장이 시원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주요 이슈 있으면 분석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라져서 사실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의 영향력이 가장 뒤에 도달되는 국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한테 부과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복 관세 정도를 받게 되니까 가장 뒷단에 있기 때문에 이번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잃을 것은 많지 않은 그런 게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그런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 모두가 죽는 게임이었는데요.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걸고 하는 니고시에이션이었죠. 역시 그 트럼프가 니고시에이션의 달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걸 걸고 하니까 아무래도 패가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결국 이 흐름들이 좀 먹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대한 그 이슈가 사라졌죠. 거기에 그러면 이제 위기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 심리는 위험자산 회피에서 위험자산 선호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위험자산 선호가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의 상승에 대한 확신들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위험에 대한 그 회피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채권 시장의 금리 상황은 금리는 내려가죠. 채권의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콜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오르다가 말았고 오히려 떨어졌죠. 위기 상황들이 느껴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의 토양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촉촉한 비가 내리고 나서 그 땅에서 그 풀들이 더 잘 자라듯이 그렇게 잠깐 비가 오면서 위축되었습니다만 비가 온 뒤에 햇볕이 뜨니 풀이 빠르게 자라듯이 그렇게 미국 증시가 빠르게 올라온 것이다라고 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게임이 끝났다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정말 참 조마조마했었고, 2주 만에 정말 1년치의 그 수익이 다 날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투자자들이 고백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그동안 잘했던 사람들도 2주간 현금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2주간이었죠. 그만큼 증시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 심정으로 조마조마하게 보면서 뭘 봤냐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봤죠. 예, 근데 그것은 이미 시장에 다 녹아 있었던 부분이고요. 미국이 이제 32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하니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 하겠다고 으렁 계속 되었었죠. 근데 보복 관세 했나요? 말은 굉장히 거칠겠습니다. 말은 거칠겠습니다만 보복 관세 얘기가 안 나왔죠. 그러면서 WTO에 제소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WTO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뭐죠? 제일 힘없는 단체 아닙니까? 구속성과 강제성이 거의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국제기구인데 거기에다 제소하겠다고 했으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뉴스는 미국의 제품을 좀 더 사주겠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국과의 무역 역조 상황들을 조금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선 건데 실질적으로 뭐 이성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미국보다 많지 않다는 건 분명했어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역조를 해소해달라라는 얘기니까 중국은 미국에서 물건을 더 많이 팔아먹는 입장이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카드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복 관세를 매기고 또 이쪽에서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여기서 흑자가 많이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그 관세를 붙이면 더 이상 붙일 게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중국은 생필품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식료품 등을.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했는데 서로 으르렁거려서 도대체 언제 이게 해결될까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확정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이상해지느냐 마느냐 결국 환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난 한 3주간 증시 보면서 계속해서 환율만 보고 있어요. 환율을 아예 그냥 상시적으로 띄워놓고
화면 제일 위에 띄워놓고 환율 움직임이 어떻게 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시아권 증시에 있어서 위험자산에 대한 심리는 환강세, 즉 그 통화 강세가 이루어져야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보면 이건 달러 약세잖아요, 그렇죠? 달러 약세가 돼. 글로벌리하게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자금이 지금 달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막 위기를 해소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꼭 교훈으로 얻어야 될 건 뭐냐면. 통화량이 너무 늘었잖아요. 달러 통화량이 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통화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투자 세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투자 세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통화의 가치 흐름에 투자 세계가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금리를 한번 올릴 때보다 최근에 금리가 한번 움직일 때의 시장 변동성이 훨씬 크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이제 타겟팅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리가 지금 1% 후반대로 왔고 이제 곧 2%를 가게 되는데 이제 이 타겟팅은 한 3에서 3.5% 사이, 즉 3에서 3.25%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 가면 과거에는 그 정도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닥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금리가 한 번씩 올라가서 달러 가치가 휘청휘청 할 때마다 시장 한 번씩 휘청휘청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자주, 보통 이렇게 강세장에서도 한 번씩은 빠지죠. 근데 그 빠지는 흐름과 폭각 기간이 크고 짧고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번 하락장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이것이 시장 상승으로 연결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중국 증시 역시 큰 폭으로 올랐는데 2년 내 최대폭 상승이었습니다. 아직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3,000포인트가 회복된 건 아닌데요.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또 국내 증시도 바닥을 친 거라고 보시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안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역 분쟁의 당사국이었던 중국 증시가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것이고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되었던 시장이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미래 전망이 그만큼 밝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증시 참여자들, 중국 증시 참여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번 무역 분쟁이 한풀 꺾였다라는 것을 중국 증시는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또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 15년, 16년 때의 저점 수준 근처까지 빠졌기 때문에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반등폭도 상당히 크게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으로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그 경제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증시는 일단은 많이 빠져서 반등도 많이 했지만 글로벌 무역 분쟁에 대한 그 안심한 폭이 우리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는요? 우리 증시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습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한국 증시는 일단 수급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으면 시장이 잘 올라가질 못해요. 전일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필드에 나가서 자산가들을 많이 만나봐도 한국 증시와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 한국 경제 지표상의 흐름과 그리고 이번 이제 2, 4분기도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1, 4분기, 2, 4분기 계속되어지는 이익 모멘텀을 봤을 때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지금 반도체 잠깐 수그러들었습니다만 3분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타 쪽도 굉장히 꽤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좋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산 대비 저평가인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한국의 자산가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수급 상황들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나와야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수가 되게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냥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지금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 다 묶여 있고 돈이 그리고 또 이 변동성 큰 주식 시장을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일반 서민들의 투자 금액은 작년도와 올 초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다 씨가 말랐고 뭐 이런 뭐 속된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 표현들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현장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 증시 상승폭이 여타 다른 증시에 비해서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업종 쪽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미중 간 무역 전쟁 현실화가 되면서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반사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의견 어떠십니까? 네, 전일 그 삼성전자 오른 폭을 보면 시장 대비 상당폭 아웃퍼폼했어요. 그동안 시장 대비 별로 아웃퍼폼을 못하는 삼성전자가 아웃퍼폼을 했는데 그렇다는 결국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고요.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안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입장입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 나라 거 안 쓰면 전부 우리나라 거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단기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 것이고 뭐 그래서 3분기 실적단도 별로 나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 국가 거의 1위 국가 아닙니까? 가장 많은 반도체를 수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국 입장에선 좋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도 뭐 중국의 굴기, 기술 굴기 얘기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공급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수요도 이번에는 조금 좀 특이하게도 수요의 슈퍼 사이클이 왔습니다. 진짜 울트라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강한 흐름들이 지속된 적은 처음이거든요. 2000년에도 좋았고 뭐 4년 주기로 좋았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강한데요. 이 흐름들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수요 폭발로 했지만 그동안에 그 과거 전 4년마다의 주기적인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공급이 늘어나서 호주에서 하락으로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언제나 공급 사이클의 문제였는데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한 4, 5년간까지는 시간이 뭐 충분히 있고 한 10년 정도 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저런 식으로 들어오면 최근에 LCD 보셨죠? LCD에서 중국 물량 터지니까 LCD 업체에서 전부 적자나면서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저가를 뚫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후에는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한국 기업들이 더 분발을 해야만 그 기술 격차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향후 몇 년 동안 강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3분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초반까지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반도체 주식들은 내년도에 꺾일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하나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도에 꺾인다고 할지라도 아주 급격한 하락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단에서 이제 서서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중국의 휴대폰 수요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드디어 처음으로 역성장을 시작했고 뭐 인도 같은 데는 아직 여전히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앞쪽에 메모리 부품을 쓰는 앞쪽의 IT 디바이스들이 조금 꺾이긴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데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또 추가 수요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확 떨어지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디바이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반이 모든 것들이 IoT로 연결되면서 IT 디바이스가 아닌 것이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뭐 세탁기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터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과거 사이클과 조금 다르다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낙폭이 크진 않을 건데 주가는 과거의 경험을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는 냉정하게 실적으로 따지면 투자할 만한 대상은 맞는데 쉽사리 사람들이 지금 달라붙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이 사조, 해표, 샘표 같은 대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대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수혜주로 떠오른 건데요. 반면에 철강주는 또 52주 신저가가 속출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의견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장은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다소 부족한, 다시 말해서 이제 단기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저점에서 매수하겠다는 세력과 그리고 여전히 올라가면은 팔겠다는 매도 세력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어떤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계 증시를 끌고 있는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서도 뉴욕 증시가 1%대 이상 다우가 300포인트 이상 급등을 실현하는 모습에서도 확인됐다시피 세계 경기 흐름, 선진국 경기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또한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증시의 모습은 여전히 혼조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닝 시즌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발표되고 있는데 2분기가 대부분 1분기보다 저조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애널리스트의 통상적인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종목별, 테마별로 움직이는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전 일정에서도 무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오히려 수혜가 예상되는 일부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악재로 지목받고 있는 일부 업종과 종목군들은 크게 하락하는 오히려 신저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모습, 완전히 차별화된 디커플링이 안 되는 커플링이 안 돼서 디커플링 되는 종목별과 테마별로 완전히 역차별화 현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국내 시장에서 재현되고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미중 간 무역 분쟁 이슈로 수혜주와 피해주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잠시 뒤에 투자 전략 여쭤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극적 타협 없이 당초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이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데 한국 증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행보 어떤 상황인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자금을 빼려는 그런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지금 세계 투자자들, 특히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전 세계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의 초미의 관심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 주식투자 격언에 보면 로마에 서서 뉴스에 팔을 하는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악재라 하더라도 그 악재가 이미 뉴스화돼서 확정될 시에는 그 악재는 주식시장에 소멸된다는 것이 이번 장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 6일이었죠.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34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를 했죠. 중국도 여기에 맞서서 340억 달러를 부과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관세 품목을 더 늘려가겠다는 것이 공시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도 느끼 아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미국 법원이 중국의 풍력 발전 회사인 시노벨에 대해서 5,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9억 원어치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기술을 훔쳤다는 이유로 인해서 배상을 판결을 했는데요. 이미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강력하게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미국 경기에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자존심을 세워서 미국과 본격적인 무역 분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타격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 전일 국내 시장에서 대두 관련주들 급등했습니다. 특히 그 콩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이 할 수 있죠. 뭐 사조해표라든지 샘표식품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면서 일부 종목은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역 분쟁으로 대두값,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량의 한 3분의 1을 수입하는 미국이 생산을 안 한다고,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원두나 대두가 급락할 것,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그 수혜가 예상되는 일부 이 대두를 수입해서 뭐 올리브유라든지 포도씨유 같은 이런 가공 상품을 만드는 이런 식품 회사들이 전일장에서 크게 급등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튼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국내 시장에도 거의 직격탄을 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발을 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3주간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습을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그렇죠.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그 ETF라고 해서 상장지수 펀드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 약 한 7,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 투자가들, 사모펀드라든지 보험 계정으로서 한 1,980억과 1,940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근데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798억 원, 약 800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가들도 약 한 1,0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서 국내 투자자들,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과 개인 투자가들은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시장이 이미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내실이 단단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외환 위기를 겪을 일부 남미의 일부 나라 그리고 유럽의 일부 나라, 동남아시 일부 나라와는 다르게 국내 외환 시장은 견조한 외환 보유가 견고하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항할 수 외환 환율 변동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견조한 경제 기반을 갖고 있다는 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2분기 실적에서 나타났다시피 어떤 성장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전히 노사분규 문제 그리고 과도한 과계부채 문제들이 상승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보수적인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은 그리고 일부 매도에 치중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1번과 2번 이슈까지 함께 아우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투자 전략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내 증시도 바닥을 쳤지만 흐름이 여타 다른 증시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던데요. 이사님 앞으로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예? 네. 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이제 가장 집중되는 것이 우리 최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사도 되느냐, 바닥을 찍었냐 하는 문제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바닥을 찐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추세의 흐름이 이제 바닥을 찍어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 하루 이틀 조정만 된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가기 위한 조정이다. 다시 말해서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이 확인됐다 하는 모습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까지는 단기 매매에 대한 유혹을 버리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주 들어서는 7월 6일의 D-Day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테크닉과 노하우를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지적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금주부터는 조심스럽게 단기 매매 전략을 취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에 앞서 국내 시장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국내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보면 어제장에서 소폭 반등하면서 이제 2285포인트로 전일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오래간만에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극적인 타결 없이 시작됐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이 본격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350포인트까지는 올라줘야 됩니다. 이번 장에서. 설사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지 않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야지만 바닥이 확인돼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자신 있게 배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장은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23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느냐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코스닥 시장을 모습을 보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틀 연속 양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일장은 지난 금요일장의 급등의 여파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소강면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전일 종가가 808포인트입니다. 8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830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여전히 코스닥 시장도 약 한 22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에서 적극적인 배팅보다는 상승의 그 추세, 저항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금주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확전일로 계속해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로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조심스러운 지표가 유럽에서 나오고 있죠. 자,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들 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해빙 무드로 절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도 연속 이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후속타로 자 11일 내일입니다. 미국 시간은 10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모레 새벽 정도가 되는데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을 합니다. 대통령은 처음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로존을 순방하면서 유럽 국가를 순방하면서 극적인 대타협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11일 날부터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번 주 경제 지표 중에서는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일 발표된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죠. 그리고 12일 날, 그 다음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13일부터는 미국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죠. 미국도 이번 주말부터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은 금융주의 대부라 할 수 있죠.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금주의 실적을 발표됩니다. 과연 미국이 자신하는 대로 미국 경기가 기업들의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지 경기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주부터는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기 매매 전략이라는 거죠. 욕심내지 마시고 짧게 끌어친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열중샷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전략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국내 시장의 기조는 하락 기조입니다. 단기 급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아직은 부여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전략, 매매를 한다해도 초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하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금 보유 비중은요. 여전히 50%가 넘는 한 70% 정도는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는 전략. 일시적으로 현금 비중이 줄었다 하더라도 역시 단기 매매 전략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위기는 기회가 오고 있으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 다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을 텐데요.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 이번 장에서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죠. 따라서 지금 장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면서 상승 전환되느냐 아니면 좀 더 어떤 박스 컨트롤에서 기간 조정의 모습을 이어가느냐가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장은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2350포인트를 회복해야 반등을 하는 것이다,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조언하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네. 밤방송에서도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이 상승이었죠. 오늘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함께 여쭤볼게요. 네, 어제 신세계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저희가 최저가 매수를 잡고 298지수 목표로 끌고 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298지수 오늘 중반까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매수를 쳐서 쭉 빼먹고 그 다음에 단타 되돌림나 보고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홀딩 전략 펼치고 있고요. 296지수가 지키는 한 우선은 오늘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는 상황은 우선은 299를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부하권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96지수 지지력에 299지수 저항을 보고 있습니다. 야간장 때 우선은 거의 이제 정리해도 될 만큼 충분히 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1포가량 추가적으로 좀 더 보고 마무리를 짓겠다. 저번에도 이 구간들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들 터치하러 오는 걸 저가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받고 어제 최저가에서 다시 받아서 끌고 온 거였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를 마무리를 하든지 뒤에서 익절을 나머지 물량들 잡고 끝내는 매매를 할 거다. 그래서 오늘은 296지수 지키는 데에서만 매수를 가급적이면 받아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98지수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좀 더 남아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미국 지수도 매수에 그 다음에 오늘까지는 좀 더 매수를 열고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이 구간들 보합들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밀렸던 아이들 다시 이 구간에서 큰 오차 두지 않고 다시 변곡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짜주셨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도 봐주십시오. 네. 우선 해외 선물 시장 유로, 골드 지속적으로 눌림 매수 큰 그림에서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경제 신세계 저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실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추세를 지키는 구조 내에서 1.17800하고 1.17700대까지를 배수진으로 열어놓으시고 얘네들 추세 저항들 어제 1.18000대 지지력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잡으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우선 추세 상단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에서도 얘네들 밀린 애들 기다렸다가 매수 배팅을 들어가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이 구간들 좀 혼조세라서 강력하게 고점을 바로 높이는 걸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타 보시고 다시 저가에서 끌고 가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싸워야지 좀 유용한 그림이고요. 한 마디값이 이 구간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림들이 짧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는 우선 그림들이 크게 매수를 노릴 만큼 구간들을 추세를 뚫고 계속적으로 윗구간 한마디로 6월 중순 정도의 저항점들 테스트하는 여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지속적으로 뚫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우선은 길게는 롱포 위주로 매수 쪽으로 배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7800대 지지력에 1.18400 보합 매매 전략에 눌림 매수 우위의 전략을 펼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타이틀을 바꿨는데요. 그 말인즉슨 어제 그림들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혼조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제처럼 큰 변동성보다는 좀 우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매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크루드 오일 지속적으로 최고가 매도 쭉 가지고 왔다가 저희가 72.95까지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네티 부족에서 마무리를 짓고 어제 신세계를 통해서 602부터 다시 재매도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생방송이 끝나고 바로 빠졌는지 와서 보니까 얘네들이 아래 구간에서 출렁거리고 있어서 저희가 73.30대 새벽에 오일청하시라고 사인들을 다 드리고 다시 리딩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된다면 우선은 60 자체를 안착을 하지 못하고 위아래를 출렁거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네들 매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시켜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윗구간들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항은 74.20대 추가적인 매수 그림은 더 윗자리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가, 그 다음에 아래 구간 73.80대 지지력들 보시고 싸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80 아래를 내려놓지 않으면 매수는 오늘은 잡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어제 신세계를 통해서도 이 구간들 눌림 매수 대기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추세를 지킨 내에서는 싸워봐도 될 만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오차 없이 1257달러 지지력에 지속적으로 눌림 매수 전략들 펼치시고요. 우선은 1260 초반대까지 보합권 매매 전략에 이대로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 세우시면 별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가 우선 매수라서 얘네들이 달러 인덱스 그림을 보고 갑자기 혼조세에서 방향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긴 그림보다는 어제 그림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보합권 매매에서 입자를 끌고 가는 전략들 세우시는 게 좋고요. 특히 국선들 너무 마중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송동현 팀장, 김찬석 연구원이 나오실 거고 중간에 신일섭 소장 연결해서 추천주 듣는 시간 또한 갖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